사람 몸도 공장과 같습니다. 낮에 아무리 설비를 돌려도 밤에 전원을 제대로 내리고 기름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멈춥니다. 나는 평생 이를 몰아붙였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잠을 무시하면 대가는 복리로 붙는다. 나한테 밤이란 그냥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의 결정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공정에는 규격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인 공장도 규칙이 지켜질 때 사고가 줄듯이 사람도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눕는 습관을 들이면 심장이 편해집니다. 너무 일찍 쓰러지듯 자는 것도, 한밤중 넘어가서 자는 것도 리듬을 깨요. 둘째, 분량입니다. 자원도 자금도 잠도 모자라면 사고가 납니다. 7, 8시간이 가장 이득입니다. 적게 자면 교감신경이 과열돼서 몸이 늘 비상벨을 울립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마음이 허해서 자꾸 집어먹게 되지요. 반대로 과하게 자면 품질이 떨어지는 얕은 잠만 길어집니다. 공장을 오래 돌린다고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 것과 같아요. 셋째, 깊이입니다. 얕게만 자면 몸이 제때 청소를 못합니다. 머릿속 노폐물도 하루에 쌓인 미세한 염증도 깊은 잠에서 치웁니다. 그래서 새벽 3시 이후에 잠드는 버릇은 위험합니다. 그때 눕는 사람은 깊이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밤새워 일한 다음날 정신이 흐릿해진 경험 다들 있지요? 졸음운전이 음주보다 위험하다는 말, 빈말 아닙니다. 넷째, 보상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중에 깎아먹은 잠을 일요일 늦잠으로 갚으려 합니다. 그건 주간 계획을 망가뜨리는 하청입니다. 토요일에 일찍 자고 기상시각은 매일 고정하십시오. 일요일을 늘리면 한 주 전체가 밀립니다. 공정을 당겨야지 뒤로 미루면 낭비가 커집니다. 다섯째, 환경입니다. 침대는 수면 전용 설비로 구분해 두세요. 거기서 휴대폰, 간식, 영상, 이건 전부 다른 라인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만약 누워도 20, 30분 안에 잠이 안 오면 과감히 자리에서 나와 소파에서 호흡에 집중하거나 조용한 독서를 하세요. 불면은 대개 오늘도 못 자면 어쩌나 하는 강박에서 커집니다. 강박은 엔지니어를 올리고 잠은 더 멀어집니다. 숨을 세며 어깨 힘을 내려놓고 턱이마 볼의 긴장을 푸세요. 이완이 먼저, 수면은 그 다음입니다. 여섯째, 나에게 맞는 규격 찾기입니다. 회사도 공정 최적화의 시험 기간이 있듯이 잠도 일주일 수면 휴가로 표준을 정하십시오. 앞에 사흘은 부채를 갚듯 충분히 자고 뒤에 나흘은 15, 30분 단위로 취침 기상 시각을 조정합니다. 아침 상쾌함, 낮 졸림, 밤 수면질 이 세 가지만 기록하면 대부분 7, 8시간에 수렴합니다. 일곱째, 자세 도구입니다. 베개는 머리를 괴는 게 아니라 목을 받치는 장비입니다. 경추를 받쳐야 어깨 승모근이 풀립니다. 옆으로 누워 자면 뇌의 배수림프 순환이 좋아지고 위산 역류가 잦은 분은 자세를 조정하세요. 허리는 담요로 요추를 살짝 받치면 편해집니다. 장비가 몸에 맞아야 품질이 나옵니다. 여덟째, 아침 트리거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커튼부터 젖히고 빛을 들이십시오. 낮의 빛은 밤의 멜라토닌으로 돌아옵니다. 일어나서 물 2잔, 가벼운 움직임, 그리고 망설임이 길어질 때는 987, 0 카운트다운으로 기상하세요. 공장도 기동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돌아갑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아홉째, 약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멜라토닌이나 유도제가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단기 보수적으로만 쓰십시오. 특히 특정 약은 밤중 이상행동과 과복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의사와 기관 개수를 정하고 약통은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두십시오. 우리는 습관으로 싸워야지 약에 기대어서는 오래 못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칙의 요지는 단순합니다. 잠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로 본다는 관점입니다. 잠은 소비가 아니라 내일의 생산성을 낳는 설비 투자입니다. 오늘 일 시간을 아끼면 내일 의사결정에서 3시간을 잃습니다. 나는 수없이 봤습니다. 잠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내일을 부립니다. 나는 늘 그랬습니다.
사람은 게을러서 망하지 않는다. 구조가 엉망이라서 망한다. 수면도 똑같습니다. 오늘만 잘 자겠다는 다짐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몸이 자동으로 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7일 수면 설계 훈련을 권합니다. 1일차 기록, 지금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깨는지를 적어보세요. 단 하루라도 좋습니다. 기록은 냉정합니다. 생각보다 늦게 잤구나. 커피가 너무 늦었다. 숫자가 습관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공장에서 이상이 생기면 설비부터 점검하듯 잠도 기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일차 시간 고정.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자느냐보다 언제 일어나느냐입니다. 기상 시각을 매일 고정하면 뇌가 그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졸리게 됩니다. 10시반 취침, 6시반 기상, 이것을 3일만 반복해도 몸이 배웁니다. 하루는 늦게 자도 기상은 제 시간에. 이게 핵심입니다. 3일차 빛 조정. 사람의 몸은 빛으로 작동합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햇빛을 맞는 15분은 밤에 멜라토닌을 키우는 종잣돈입니다. 밤에는 반대로 조명을 줄이세요. 나는 퇴근 후 10시가 되면 거실 불을 반으로 낮춥니다. 공장도 전등이 꺼져야 기계가 식습니다. 사람도 그래야 다음날 회복이 됩니다. 4일차 식사와 카페인. 잠은 배부름과도 밀접합니다. 과식 후 바로 눕는 것은 마치 기계에 오일을 과하게 부은 것과 같습니다. 저녁은 취침 3시간 전,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금지.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밤의 질이 달라집니다. 5일 차, 움직임과 산소, 잠은 에너지를 태운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하루 중 최소 30분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걸으세요. 이산화탄소가 빠져야 산소가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야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잠은 피로가 아니라 균형 잡힌 피로의 결과입니다. 6일차 정신 정리. 나는 잠자기 전 메모장을 폈습니다. 내일의 걱정을 적고 덮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가벼워집니다. 불면의 대부분은 걱정이 머릿속을 도는 데서 옵니다. 걱정을 종이에 내려놓는 건 마음의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일입니다. 7일차 점검과 조정. 7일째 되는 날 다시 기록을 보세요. 며칠이나 10일씩 전에 잤나? 기상 시각은 일정했나? 한눈에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수면 구조도입니다. 하루 이틀 잘 자는 건 의미 없습니다. 습관이 구조를 만들고 구조가 인생을 바꿉니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잠을 적게 자는 게 아니라 잠을 제때 자는 사람입니다.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하루를 설계하듯 잠을 설계하십시오. 그게 당신 인생의 엔진을 오래 돌리는 가장 저렴한 투자입니다. 나는 평생 새벽을 좋아했다. 새벽은 싸움의 시간이다. 누군가는 불안과 싸우고, 누군가는 게으름과 싸우고, 또 누군가는 자기 자신과 싸운다. 잠을 이긴다고 해서 다 강한 게 아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잠을 스스로 허락할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단순하다. 몸은 누워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면의 핵심은 생각이 멈추지 않는 밤이다. 오늘의 실패, 내일의 걱정, 끝나지 않은 일들, 그게 머릿속을 돌면서 뇌는 계속 불이 켜져 있다. 공장도 밤새 라인이 돌면 결국 고장이 나듯이 말이다. 그래서 나는 불면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건 나의 성장통이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은 내 안의 문제를 마주할 기회이기도 했다. 잠을 억지로 부르려 하지 말고 그 시간을 마음 정비의 시간으로 바꾸면 된다. 나는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이렇게 했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다. 내일 아침에 판단하자. 그리고 호흡을 세며 어깨에 힘을 빼고 눈꺼풀에 살짝 미소를 걸었다. 그 순간 긴장이 풀린다. 잠은 싸움으로 얻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순간 찾아온다. 불면의 근본 원인은 걱정이 아니라 강박이다. 오늘도 못 자면 내일 망하겠지. 그 생각이 불면을 더 키운다. 밤의 불안을 없애려면 완벽주의를 버려야 한다. 못 자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쉽게 잠이 온다. 마음이 이완되면 몸은 자연히 따른다.
나는 종종 이완 훈련을 했다. 누워서 손끝부터 이마까지 천천히 긴장을 풀며 이마에 힘을 내려놓는다. 턱의 힘을 풀어준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면 몸이 내 명령을 듣는다는 걸 알게 된다. 이완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다. 매일 반복하면 몸은 기억한다. 어떤 이들은 잠이 부족해도 버티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수없이 봤다. 그렇게 버틴 사람은 결국 무너진다. 사업이든 건강이든 한계는 체력이 아니라 회복력에서 갈린다. 회복은 잠에서 만들어진다. 밤은 두 종류다. 하나는 나를 갉아먹는 밤, 하나는 나를 다시 일으키는 밤. 둘의 차이는 단 하나. 내가 내 마음을 믿는가, 두려워하는가에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잠들기 전 하루를 정리한다. 그때 오늘도 부족했어 라고 자책하면 그 부족함이 불안이 되어 몸을 긴장시킨다. 반대로 그래도 오늘은 해냈다 라고 자신을 인정하면 그 순간 몸이 풀리고 뇌가 쉰다. 불면을 없애려 하지 말고 마음의 소음을 낮추라. 그게 진짜 수면의 기술이다. 나는 그걸 평생 몸으로 배웠다. 결국 하루의 질은 밤의 질로 결정된다. 밤을 다스리는 자가 인생을 다스린다. 나도 예전엔 생각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런데 아닙니다. 몸이 나이를 먹는 게 문제지 잠이 줄어드는 건 습관의 누적 결과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무리해도 회복이 빠릅니다. 밤을 새워도 다음날 버티죠. 하지만 40대 이후부터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동안 쌓아온 수면 부채가 이자를 붙여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르고 이유 없이 피로가 쌓이는 이유입니다. 노년의 불면은 질병이 아닙니다. 리듬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하루의 빛, 식사, 활동, 생각 이 네 가지 축이 어긋나면 뇌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늙는다는 건 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삶의 구조가 헝클어진 것이다. 나이 들면 아침에 일찍 깨는 이유가 있습니다. 뇌가 밤이 짧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이 덜 분비되고 교감신경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약이 아닙니다. 루틴의 복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5분 동안 빛을 보세요. 그게 밤에 잠을 예약하는 첫 행동입니다. 낮에는 30분 이상 몸을 움직이세요. 잠은 움직인 사람에게만 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이후엔 카페인을 끊고 저녁 7시 이후엔 휴대폰 불빛을 멀리 하세요. 그게 노년의 수면 구조입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을 봤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결국 새벽 3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틀고 그 다음날 낮잠을 길게 자버리죠. 이게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낮에 자면 밤에 졸림이 사라지고 밤에 못 자면 다음날 또 낮잠을 찾습니다. 이럴 때는 하루 2시간이라도 햇빛 아래 있는 시간을 늘리세요. 햇빛은 나이 든 뇌에게 아직 낮이다를 알려줍니다. 그 신호가 들어가야 밤이 제대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 수면 시간이 줄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몸이 예전만큼 깊이 자지 못할 뿐 짧은 잠도 깊게 자는 법을 익히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잠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의 문제다. 불면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으로 바꾸세요. 오늘도 수고했다. 이제 쉴 자격이 있다. 이 한마디가 어떤 수면제보다 강한 처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럽게 자라. 젊을 때처럼 싸우지 말고 자연에 맡겨라. 잠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신뢰로 오는 것이다. 그 신뢰가 쌓이면 밤은 다시 평화가 되고 아침은 다시 시작이 된다. 나는 늘 말했다.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이 하루를 지배하고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바꾼다. 잠을 아무리 잘 자도 아침을 허비하면 밤의 회복은 소용없다. 아침일 시간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조타인들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잠의 질을 결정짓는 건 아침의 태도다. 잘 자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 눈을 뜨자마자 다시 눕지 않는다. 그들은 시작의 신호를 정확히 알고 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걷는다. 햇빛은 눈으로 들어와 뇌를 깨운다.
그 순간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다시 깊은 잠을 만든다. 이 단순한 한 동작이 그날 밤의 숙면을 이미 예약하는 행동이다. 두 번째로 나는 물 2잔을 마신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수분을 300ml 이상 잃는다. 물을 마시면 뇌가 움직이고 몸이 깨어난다. 찬물일 필요도 없다. 미지근한 물이면 충분하다. 그건 내 몸에 이제 전원을 올릴 시간이다 라고 알려주는 신호다. 세 번째는 움직임이다. 운동이라기보다 활동의 개시다. 나는 아침마다 천천히 몸을 펴고 5분간만이라도 팔을 들고 호흡을 정돈한다. 그렇게 하면 하루가 달라진다. 몸이 먼저 깨어야 마음도 깨어난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한다. 아침의 첫 일시간은 절대 남에게 뺏기지 말라. 휴대폰, 뉴스, 메시지, 그건 남의 리듬이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1시간은 반드시 자기 리듬으로 써야 한다. 그게 집중력을 만들고 판단력을 세운다. 아침은 단순히 깨어나는 시간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세팅하는 시간이다. 그때 마음이 불안하면 하루 종일 흔들리고, 그때 정신이 단단하면 온종일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회사에 있을 때도 그랬다. 아침 회의는 9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됐다. 그 시간에 생각을 정리하고 몸을 준비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철저함이라 했지만 나는 그냥 리듬을 지킨 것뿐이다.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을 잘 여는 건 더 중요하다. 잠은 회복이고 아침은 방향이다. 회복만 있고 방향이 없으면 제자리다. 하지만 회복의 방향이 세워지면 그날은 반드시 전진한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아침은 나를 시험하고 밤은 나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아침의 일시간은 절대 남에게 주지 않았다. 그게 나의 하루를 그리고 나의 인생을 만들었다. 잠은 준비고 아침은 실행이다. 잠을 다스리는 사람이 내일을 부린다면 아침을 다스리는 사람은 운명을 부린다. 사람은 잠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표정이 변한다. 그리고 다음엔 말투가 변한다. 그게 바로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첫 신호다. 나는 수많은 직원을 보며 깨달았다. 똑같은 일을 시켜도 잠이 충분한 사람은 따뜻했고 잠이 부족한 사람은 예민했다. 한마디로 필요한 사람은 타인을 적으로 본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감정을 정비하는 공장이다. 뇌는 자는 동안 기억을 분류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지워준다. 그래서 충분히 잔 사람은 덜 미워하고 덜 걱정한다. 반대로 잠이 부족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분노한다. 그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뇌의 여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 회의를 하다 보면 늘 싸움이 일어나는 시간이 비슷했다. 오후 4시 이후 피로가 몰릴 때였다. 그때는 모두가 신경이 날카롭다. 그런데 같은 사람도 충분히 쉰 다음 날 아침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사람의 본성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컨디션이다.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감정 관리다. 그 감정의 뿌리가 바로 수면이다. 잠이 부족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타인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는다. 결국 사람 사이의 온도가 식는다. 나는 이걸 경영에서도 적용했다. 야근이 많으면 실수가 늘고 실수가 쌓이면 서로 불신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그만 들어가라. 피로한 머리로 내일의 결정을 하지 마라. 당장은 일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휴식은 결국 신뢰를 회복시키는 투자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배우자와 싸울 때를 잘 보면 대부분 피곤할 때다. 몸이 지치면 말이 거칠어진다. 그때 필요한 건 설득이 아니라 잠이다. 하룻밤 푹 자고 나면 어제의 문제들이 작아진다. 감정이 풀리고 미움이 이해로 바뀐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잠을 줄여 일하지 말고 잠을 지켜 관계를 지켜라. 잠을 잃으면 결국 사람을 잃는다. 그건 가족이든 동료든 자신이든 같다. 잠이 부족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감정이 앞선다. 하지만 잘 잔 사람은 냉정하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말한다. 그게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잠은 인간의 품격을 만든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얼굴에 온기가 있고 잠을 줄이는 사람은 얼굴에 그늘이 진다.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가른다. 인간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다. 그 에너지는 잠에서 나온다. 밤을 빼앗기면 마음이 메말라 간다. 하지만 잠을 지키면 마음이 다시 따뜻해진다. 그게 결국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이다. 나는 평생 일은 열심히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 구조의 가장 밑단에는 수면이 있다. 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일의 흐름을 지배하고 잠을 잃은 사람은 일에 휘둘린다. 젊은 시절 나는 한밤중에도 회의실 불을 꺼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필요한 머리는 결정하지 못한다. 그때부터 나는 잠을 휴식이 아니라 투자로 보기 시작했다. 잘 자야 잘 판단한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다음날의 창의력과 실행력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깊은 잠은 뇌의 쓰레기를 청소한다. 이 과정에서 전날의 실수와 정보가 정리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공간이 열린다. 그래서 수면은 기억의 보관소이자 창의의 씨앗이다. 나는 그걸 무형의 자산 관리라고 불렀다. 잠을 줄이는 사람은 일시적 성취는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건 빚으로 얻은 성과다. 잠을 깎아 만든 성공은 결국 건강 관계 판단에서 무너진다. 수면 부채는 반드시 회수된다. 그 이자가 언제 올지 모를 뿐이다. 사업이 잘 되는 시절일수록 나는 더 철저히 잤다. 왜냐하면 긴장이 풀릴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피로한 두뇌는 이익보다 편함을 택하고 편함을 택한 조직은 몰락한다. 그래서 나는 잠을 푹 자고 새벽에 일어나 다시 구조를 설계했다. 휴식 없는 몰입은 오래 가지 않는다. 하지만 휴식이 있는 몰입은 평생 간다. 잠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산성의 원천이다. 밤새워 일하는 사람보다 깊이 자고 맑은 머리로 아침을 맞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간다. 사람들은 성공을 시간을 더 쓰는 일로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시간을 올바르게 배분하는 일이다. 하루 중 잠은 가장 긴 투자다. 8시간 자면 인생의 3분의 1을 그곳에 쓰는 셈이다. 그 시간을 허투루 쓰면 인생의 3분의 1이 손실이다. 반대로 그 시간을 질럽게 쓰면 나머지 3분의 2가 살아난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잠은 부자의 사치가 아니라 부자의 의무다. 필요한 사람은 돈을 벌어도 유지하지 못한다. 맑은 머리와 차분한 마음이 있어야 기회가 보여지고 위기가 익힌다. 깊은 잠은 생각의 정리, 깨어있는 시간은 결정의 실행이다. 이 둘의 균형이 맞을 때 사람은 장기전을 이긴다. 잠을 아끼는 사람은 당일을 살지만 잠을 지키는 사람은 인생을 산다. 그 차이가 바로 부의 구조다. 나는 늘 말했다. 기계도 멈춰야 오래 간다. 사람도 그렇다. 인생이 무너질 때를 돌아보면 언제나 균형이 깨진 순간이었다. 열정은 넘쳤지만 휴식이 없었고 욕심은 컸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결국 그 모든 불균형의 시작점은 잠을 잃은 밤이었다. 잠을 잃으면 생각이 흔들린다. 생각이 흔들리면 판단이 어긋난다. 그리고 그 판단이 쌓여 인생이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수면이라는 단어를 단순한 의학이 아니라 삶의 철학으로 본다. 잠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회복 시스템이다. 몸은 쉬면서 재생하고 마음은 정리하며 뇌는 어제의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든다. 이걸 모르고 일만 미친 듯이 하면 결국엔 고장난 기계처럼 서서히 멈춘다. 젊을 때는 쉬면 뒤처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쉬지 않으면 끝내는 멈춘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인간의 리듬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잠을 계획에 넣어라. 일정을 짤 때 휴식부터 정해라. 하루의 계획표는 회의 시간보다 쉼의 시간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 잠은 남는 시간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이다. 균형이란 건 거창한 게 아니다. 단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우는 것. 하루 중 한 번이라도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진짜 균형이다. 잠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다시 출발을 위한 준비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회사 일이 가장 바쁠 때조차 저녁 10시가 되면 불을 껐다. 사람들이 회장님은 철두철미하시네요 했지만은 사실 나는 단순했다. 지친 머리는 아무 결정을 해선 안 된다. 그게 나의 철칙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하다. 그래서 밤마다 스스로를 다그친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에게 휴식을 허락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게 진짜 용기다. 쉬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다시 수평으로 돌려놓는 힘이다. 기울어진 마음, 쌓인 피로, 복잡한 감정들, 그 모든 걸 평평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균형 잡힌 인생이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쉬는 법을 아는 사람이 사는 삶이다. 잠을 잃은 사람은 언제나 서두르고 잠을 지킨 사람은 언제나 중심이 있다. 잠을 되찾는다는 건 내 삶의 중심을 되찾는 일이다. 그 중심이 바로 부와 건강, 그리고 평화를 부른다. 나는 평생 시간과 싸우며 살았다.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다. 시간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구조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 구조의 중심에는 잠이 있다. 잠을 기준으로 하루를 짜면 인생의 효율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흔히 언제 자느냐를 고민한다. 하지만 나는 언제 깨어 있느냐를 먼저 생각했다. 잠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 일정을 조정하는 것, 그게 진짜 시간 관리다. 하루를 세 구간으로 나눠보자. 이일 아침, 회복의 에너지를 세팅하는 시간, 기상 직후 1시간은 뇌의 리셋 구간이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그날의 생산성을 결정한다. 커튼을 열어 빛을 받고 물 2잔을 마시고 몸을 일으켜 천천히 움직인다. 이 단순한 루틴이 하루의 엔진을 부드럽게 돌린다. 그리고 아침에는 절대 서두르지 마라. 조급한 마음이 하루를 망친다. 조용히 준비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세팅하라. 이때는 계획보다 호흡이 중요하다. 이 낮 집중의 시간을 설계하라. 사람의 뇌는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가 가장 막다. 이때 중요한 결정을 하고 창의적인 일을 하라. 단, 식사 후 30분 휴식은 필수다. 짧은 낮잠도 좋다. 10분만 눈을 감아도 뇌의 피로가 40% 줄어든다.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이때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루틴을 바꿔라.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며 몸의 리듬을 바꿔주는 것이 좋다. 그게 밤의 잠을 돕는다. 3. 내일을 준비하는 회복의 시간. 퇴근 후부터 잠들기 전까지의 3시간. 이건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내일의 품질을 결정짓는 시간이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취침 3시간 전에는 끝내라. 그 후에는 화면을 멀리하고 조명을 낮춰라. 빛은 뇌를 속인다. 조명이 어두워질수록 몸은 자연히 멜라토닌을 만든다. 나는 늘 10시 반이면 책상 위에 불을 껐다. 그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이제 내일을 위해 쉰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하루의 마무리 습관은 인생의 품격을 만든다. 잠을 기준으로 하루를 나누면 인생의 리듬이 안정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 중심으로 시간을 짠다. 하지만 잠 중심의 시간표는 일의 질을 높이고 삶의 속도를 부드럽게 만든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설계하는 기준선이다. 그 기준이 흔들리면 모든 게 엉킨다. 하지만 기준이 단단하면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잠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내일의 시작이다. 잠을 중심으로 하루를 짜라. 그러면 몸이, 마음이, 그리고 인생이 다시 조화를 찾는다. 나는 평생 일을 멈춘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다. 일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나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다. 그 중심에는 잠이 있었다. 잠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니다. 그건 나의 리듬을 스스로 지키는 일이다. 세상은 늘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치열하게 요구한다. 그러나 그 요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스스로 멈출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가 바로 잠을 다스리는 힘이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봤다. 밤을 새워 일하다가 결국 건강을 잃고 성과를 내고도 마음의 평화를 잃은 사람들. 그들에게서 배운 게 있다. 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버틸 힘도 잃는다. 세상은 속도를 칭찬하지만 나는 균형을 칭찬하고 싶다. 속도는 순간을 이기지만 균형은 세월을 이긴다. 그 균형의 시작이 바로 수면이다. 잠은 하루를 닫는 문이자 내일을 여는 문이다. 그 문을 급하게 닫으면 마음이 다친다.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제 쉰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자기 삶의 주인이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기계는 고쳤을 수 있지만 사람은 바꿨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을 쓸 때 나는 먼저 그가 제대로 쉬는 사람인지를 봤다. 잠을 모르는 사람은 일을 잘해도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쉼을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에도 부서지지 않는다. 그는 몸과 마음의 탄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잠을 다스리는 일은 자기 통제의 시작이자 인생의 주권 회복이다. 세상이 흔들어도 내 리듬을 잃지 않는 사람, 그가 결국 큰 일을 이룬다. 왜냐하면 그는 피로에 무너지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멈춤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말하고 싶다. 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절제의 다른 이름이다. 밤을 쓴다고 내일이 열리는 게 아니다. 오늘을 닫을 줄 아는 사람이 내일을 연다. 잠을 다스리는 사람은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운명을 다스린다. 잠을 잘 자라. 그것이 부의 시작이고 성공의 그릇이며 인생의 중심이다. 나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다. 하루를 버티는 힘이 아니라 하루를 다스리는 힘, 그것이 바로 잠에서 시작된다. 끝맺음의 철학.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다. 그건 내일을 위한 침묵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만이 세월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잠을 지배하는 사람, 그는 결국 인생을 지배한다.